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유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이마트 함께 살펴볼 텐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만년 저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를 과연 탈출할 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IR 담당자님과 7분 넘게 통화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티몬과 UMF 사태에 따른 실질적인 반사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번에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합병을 했죠. 이로 인해서 GPM, 즉 매출 총 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마트의 저평가 이유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마트의 저평가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아무래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내수 비중이 99%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장에 대해서 외국의 기업, 코스트코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유통업계이죠. 이 유통업계에서 현재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죠. 특히 저희가 이 PB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유통주 중에 PBR 1배 미만의 종목 중에 ROE가 1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 부채 비율도 대부분 10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유통업계 자체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저평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요인들이 있겠죠.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발길이 좀 많이 끊기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커머스가 성황을 누렸죠.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쿠팡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커머스에서 성황을 누렸는데, 이 쿠팡으로 좀 점유율이 많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한 영향들이 이마트의 저평가의 이유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면에서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저평가를 탈피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중요한 요인 세 가지를 꼽아왔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마트 에브리데이 합병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요,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합병을 했죠. 따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IR 통화로 전화를 물어봤습니다. 합병 이후에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나온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마트 측에서는요, 매입과 그리고 이 물류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기대하려고 도입을 했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이 1조 4천억 원대, 그리고 이마트는 약 15조 정도이기 때문에 이 메인 물량이 10% 정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비중 자체는 좀 크지는 않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에 따라서 협상량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 특히 이 메인 물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를 높이고 그리고 매입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부터 기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물어봤지만 현재 준비 상황이라서 이 수치는 공개를 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쟁 업체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바로 롯데쇼핑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전화를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를 일어나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마트도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의 수익성 개선만큼 저희가 수익률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 제가 실질적인 얼마나 매출이 증가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매출 총 이익률을요, 바로 GPM이라고 하는데, 이 GPM 같은 경우 이제 롯데마트는요, 31.2%에서 23년 33.3%로 약 2.1%가 증가를 했고요. 슈퍼 같은 경우에도 2.3%에서 28.7%로 증가한 부분들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합병이 이제 연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25년에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 총 이익률이 2% 이상 증가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제 이커머스의 성장 전략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마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쓱과 지마켓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요. 일단 쓱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으로 인해서 이 물리적으로 좀 효율화를 했고 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판매에서 좀 제외를 하고 수익성 기조를 가져가면서 효율화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 쓱과 지마켓의 영업이 좀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이커머스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 티몬 UMF입니다. Q10, 티몬 UMF 점유율 같은 경우 이제 10%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10%를 끌어올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제가 티몬 UMF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적인 부분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물어봤더니 트래픽, 즉 방문객 수는 증가를 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요, 이 매출이 증가한다던가 이 이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데이터가 쌓여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 실적이 좀 나오고 지켜봐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만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마트의 저평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상승 모멘텀에 대한 이유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적자를 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특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드리기 위해서 아이를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세라던가 재산세를 내는 분기입니다. 안 그래도 이마트는 자산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토지라던가 이 건물 등 이런 재산세 아니 보유세 등을 좀 내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이 이제 2분기에 한 번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적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에 이렇게 34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지만 상반기에 실시한 희망퇴직에 들어간 일회성 비용 89억 원과 그리고 보유세 720억 원 등을 제외한다라고 본다면 영업이익은 실질적으로는 개선됐다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이마트의 저평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상승 모멘텀 세 가지에 대한 이유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